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선비 팔봉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오르던 중 날이 어두워 하룻밤 신세질 집을 찾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누구 안 계시오? 그때 두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오르는 중인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소?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몸이라도 상하면 오랜 시간 공부한 게 헛되니 부탁 좀 하겠소이다. 지아비 일은 과부 둘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사내를 드리겠소? 부탁하오. 내 이번에도 떨어지면 큰일 난다오. 내 과거 시험을 치르고 꼭 신세 갚겠소. 방이 두 개라 나랑 며느리가 같은 방에서 자면 되긴 하는데. 그럼 딱 되지 않소? 부탁하오. 내 열량 드리리다. 그럼 알겠소이다. 들어오시구려. 팔봉은 여인들과 집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늦은 밤 서방 잃고 홀로 된 지 10년. 남정네 암내 한 번 맡아본 지가 몇 년인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시어머니께는 미안하지만 어머님 마지막까지 꼭 지조와 절개를 지키십시오. 아니, 왜 이러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피똥 싸기 싫으면. 이러지 마시오. 내 컨디션 관리해야 하오. 어허, 신세 갚는다고 했으니 미리 갚으시오. 조용히 눈 감고 입 막고 만세하고 있어. 내 극락을 보여줄라니까.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밤새 잠자리는 어떠셨는지요? 잘 잤소이다. 내 장원급제에서 꼭 신세 갚으리다.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소. 그거 다행이구려. 그런데 벌써 가십니까? 시간 여유는 있는데 서둘러야지요. 아침 식사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아, 그럼 그리 할까요? 그럼 어머니, 저는 들어가 선비님 아침상을 차려오겠습니다. 네 형님, 푸짐히 차려오시구려. 옛날 어떤 청상과부가 혼자서 어느 기생의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 기생은 명창이고 용모가 뛰어나 많은 사내들이 그 문전에 모여들었다. 때마침 어느 날 기생의 집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과부가 기생의 집에 다가가 몰래 문틈으로 엿보았다. 문틈으로 엿보니 두 남녀가 옷을 모두 벗고 함께 붙어 있고 사내가 기생의 양다리를 올리고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밀어넣고 또 빼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기생 또한 100가지 교태를 부리니 그와 같은 요상한 광경은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그 사내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 욕구가 크게 발동하였다. 도대체 그 요상한 짓이 무엇인지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냐? 과부는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한 곳을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그만 목구멍이 막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속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에 사는 노파가 놀러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아도 과부는 말을 못하고 입으로 소리만 낼 뿐이었다. 도대체 왜 말을 못하는 것이요?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자 과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써보였다. 이에 노파는 웃으면서 옛말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건장한 장부를 얻어서 낫게 하면 될 것이요. 하고는 같은 동네의 집안이 가난하여 나이 30이 넘도록 아내를 얻지 못한 우서방을 찾아갔다. 노파가 우서방에게 가서 과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고쳐줄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은 아내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되고 그 여자도 남편이 없어도 있는 것이 되니 이것은 둘이 모두 물건을 사서 얻은 격이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니 우서방이 크게 기뻐하여 그 말에 따랐다. 그리고 곧 그 과부의 집으로 같이 가서 노파가 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파가 나간 후 이윽고 우서방은 옷을 벗고 촛불 밑으로 가 과부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물건을 밀어 넣었다 빼었다 반복하자 샘물이 솟아나와 이불과 요를 적시며 치료가 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말문이 트인 과부가 일어나면서 크게 외쳤다. 아니, 내가 아까 낮에 본 물건은 엄청 크던데 당신의 것은 왜 이렇게 작아?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자는 오랜만에 과부가 된 친구 춘자를 찾았다. 외로울 거란 생각과 달리 춘자의 얼굴이 밝아 보여 다행이었는데 얼굴 보니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해.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네. 먹고 사는 건 좀 어때? 서방님이 많이 남겨주시고 가서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 일 안 하고 이것저것 취미 생활이나 하고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얘. 그때 뒤로 머슴들이 지나가는데 못 보던 얼굴들이네. 응, 사내들이 좀 부족해서 젊은 놈으로 더 들였어. 그냥저냥 쓸만해. 아, 그렇구나. 근데 허여운 놈이 일을 잘해? 아님 검은 놈이 일을 더 잘해? 그러자 춘자가 다가와 속삭이는데 그게 말이야. 검은 놈 돌쇠는 힘이 아주 좋아. 그리고 허연 덕구는 기술이 아주 좋아. 어머머, 난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어쩐지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잘 생각했어. 하니 춘자가 탄식하며 그럼 뭐해? 다 부질없어. 응, 왜? 둘이 합쳐서 3분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얘 참 안 됐다. 머슴을 테스트해보고 드릴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집 떡새를 닷새만 빌려줄까? 기본이 1시간인데. 그래, 그거 좋지. 역시 금자 너밖에 없다. 근데 그놈 흠이 하나 있는데. 기본이 1시간인데 흠이 좀 있으면 어때? 뭔데 그래? 인물이 더럽게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더덕이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사나운 마누라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누라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마누라가 두 눈만 부릅떠도 부들부들 떨었다. 여보, 내가 아까 말한 장작은 다 패였어? 아니,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못했소.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못했다는 거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요? 부인은 매번 아주 작은 일에도 남편의 콧등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마구 욕을 퍼부어 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일을 하던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아내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인간아,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뭐요? 필요도 없는 것이기 달고 다니지 말고 그만 떼버리시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 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는 밖으로 나가 본때를 보일 생각으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나쁜 여편네야. 그러자 마누라가 즐겁을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댔다.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때 느닷없이 도망가던 마누라가 획 돌아서더니 옆구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래, 당신 어쩔 셈이야? 설마 그 몽둥이로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하며 분노가 절정에 다다른 아내가 무섭게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에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질겁한 나머지 꿇어앉아 몽둥이를 제깍 마누라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소. 그러니 그 몽둥이로 날 때려주시오. 어느 날 박진사댁 마님이 여종과 심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화가 난 마님은 끝내 여종을 쫓아내기로 작정했다. 내 인연, 당장에 이 집을 나가거라. 하지만 여종도 지지 않았다. 흥!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여종은 즉시 보따리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짐을 다 챙긴 여종은 일어서면서 마님을 노려보았다. 여종은 아직까지 분이 덜 풀린 모양인지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음식 솜씨로 보나 집안일 하는 것으로 보나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더 낫다고 하던걸요. 여종의 말에 진사마님은 그저 눈만 흘길 뿐이었다. 그러자 여종이 이번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밤에 그거 하는 제주도 마님보다는 쇳내가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던걸요. 인내심의 한계가 온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나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내 인연 어디 두고 봐라. 만일 그 말이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종은 이를 악물고 노발대발하는 진사마님의 표정을 고소하다는 듯 한동안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나리가 아니라 행랑채 오서방이 그러던걸요. 옛날 어느 고을에 김생원이란 자가 나이 5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혹시 모르니 아이를 갖도록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산길이 험하니 돌쇠놈을 데리고 가도록 하시오. 그렇게 아내가 절에 치성을 드리러 다닌 지 1년 만에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의 머리털이 붉은색이 아닌가. 이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생원이 이웃 마을에 사는 용한 의원을 불러 그 아이를 보였다. 그런데 의원이 아이를 아무리 뜯어보았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의원님, 우리 집안에 머리가 붉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돌쇠놈 머리가 붉은데 그놈이 의심됩니다. 그 말에 의원도 그 아내의 행실이 매우 의심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를 섣불리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원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 그들 내외간의 잠자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생원 어른께서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이에 김생원이 쑥스러워하며 웬걸 다 늙은 나이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십니까? 김생원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반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까? 글쎄, 뭐 그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슨 느낌이 왔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물건에 녹이 슬었군요. 그래서 녹물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붉어졌나 봅니다. 이에 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어쩐지 돌쇠놈도 머리가 나쁘다 했더니 머리에 녹이 슬어 그런 것이로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 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밥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소.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이놈아, 우리 마누라도 아까워서 물었다 뱉었다 한단 말이야.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네 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 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아내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김대감댁 여종 춘심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으나 산달이 다가오자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산악기로 소문난 주인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야 이거사, 그러기에 내가 뭘 하더냐? 사내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르지 않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천벌을 받아 배가 부른 것이니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니까짓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마님, 춘심이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무리 못난 종년이기로써니 아기를 베는 게 그처럼 잘못된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기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난 너와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님의 아기였으니까. 그러자 춘심이는 울음을 딱 그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얘기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2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2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